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름이 당당히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사로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몸이 되어 정계로 화려하게 복귀할 날이 코앞인데요. 이건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폭주를 멈추고 민주진영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어가는 역사적 결단입니다. 조국 전 대표, 그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그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칼날은 가혹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팩트를 보면 검찰은 표창장 위조의 원본도 위조 장소도 특정하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판결문의 증언을 뒤집어 표기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 어거지 기소와 재판, 이게 법치입니까? 이건 법을 빙자한 정치 보복인데요.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자에 대한 피해 도륙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마음에 걸리는 아픈 손가락이라며 사면을 요청한 건 단순한 개인적 미안함이 아니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진영의 대의를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생존한 유일한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이 결단에 무게를 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의 짐을 덜어주고자 했던 건데요. 이 사면은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물줄기의 연장선입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 전 대표뿐 아니라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까지 포함됐는데요. 특히 최강욱 전 의원의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면 후 검찰총장 최강욱 지명설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검찰의 칼날에 희생된 인물을 개혁의 전면에 내세워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장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상상력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제 조국 전 장관도 들어가 있고 뭐 최강욱 의원이나 조희연 교육감까지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국 사면 광복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전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좀 큰 일에 쓸 계획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전 최강욱 의원 이번에 사면 명단에 들어간 것을 보고 최강욱 의원을 진짜 뭔가 요직에 임명하려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사면이 끝이 아니라 뭔가 큰 자리까지 네, 일단 사면을 해야지. 사면을 해주는 예. 이유는 예. 사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워낙 또 전투력이 좋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리고 사실 그때 너무 억울하게 이분들은 억울하게 사실 그렇죠. 이제 됐잖아요. 예. 조국 전 장관도 그랬지만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면해줄 거로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사실 조금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내가 뭐 어떤 비난을 받고 누군가는 뭐 지방선거에 문제가 있다, 뭐 차기에 뭐 민주당 정권, 네. 뭐 대선에도 영향을 준다, 뭐 정권 초기에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어떤 한 번 정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내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는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그러한 사례도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벌써 네. 5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게 진짜 표적 수사의 피해자 아닙니까? 국힘당은 이를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 비난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검찰 권력 남용을 덮으려는 억지에 불과한데요. 대선 청구서 특사라니 이 얼마나 비겁한 말장난입니까? 정작 국힘당은 자기 편인 전 현직 인사들이 권력형 비리와 범죄로 재판을 받다가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면과 복권을 남발해왔는데요.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당연하고 심지어 국정농단, 사법농단, 댓글공작 관련 인사들까지 줄줄이 풀어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국 사면을 두고 정의를 운운한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위선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받아 검찰 권력의 장벽을 허무는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되면 즉시 정계로 복귀해 혁신당을 이끌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귀환이 아니라 민주진영의 강력한 동력으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는 상징적 결단인데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국힘당은 조국이 독립운동을 했냐, 민주화운동을 했냐라며 비아냥거리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한데요. 조국은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맞서 싸운 민주진영의 전사입니다. 그의 사면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광복인데요. 이번 사면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신호탄입니다. 검찰개혁은 한 번의 법 개정이나 제도 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본능적 저항을 뚫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성되는 일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복귀는 검찰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전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거대한 물줄기의 상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이 유산을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힘을 보태기 위함인데요. 일부 세력이 이 고리를 끊으려 하거나 유산을 차지하려 눈독 들이며 책임을 회피해도 역사의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흐름을 이어가며 더 밝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를 넘어 검찰 권력의 폭주를 멈추고 민주주의의 물줄기를 잇는 역사적 사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을 뉴스반장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9월 18일이 되면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다 끝나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 되는 제한은 다 풀리는 거라서 네. 근데 변호사는 못 하는 거였거든요. 네. 2027년 9월까지 못 하는 거라. 복권이 되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럼요. 법무부의 심사위원회 명단에 올라갔었다는 거고 옛날 같으면 이제 거기 포함되면 되게 되더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언론이 막 저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뭐 큰 감회보다는 네. 조금 뭐랄까 한 가지 생각은 아버님 계셨을 때 이것까지 보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 하나였고 많은 분들이 잘 됐다라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저보다도 훨씬 더 고초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또 유일하게 다른 분들은 공적인 부분에서 또 공적 보복의 길로 나서셔야 되고 저는 예전부터 윤석열이하고 저하고는 철천지 원수니까 내가 사적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대통령 스타일상 뭐든지 뭐 할 거는 빨리빨리 확실하게 해치우잖아. 좋아요, 이번에 하든지 그냥 그러고 안 하든지 뭐 네. 그런 스타일이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막 기다리면 되는 거고 예. 제목도 그 유일하게 한 군데 정도가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있다고 썼던데 저게 맞는 말이에요. 네. 대통령님 결정하실 일이죠. 대통령 권한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그 속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여기에 조국 전 대표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분석 또 전망들, 이런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은요, 단순히 뭐 사면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넘어서서요, 이 결정이 가져올 어떤 정치적, 사회적 파장,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들, 이걸 좀 다각적으로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말이죠. 이번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주신 문서들을 보면 조국 전 대표 말고도 저기 최강욱 전 의원이나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이런 분들 이름도 오르내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자료들이 조국 전 대표 사면 가능성을 그냥 개인 구제 차원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민정수석이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어떤 상징적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만약 사면이 진짜 된다면 이건 뭐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또 민주진영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이어가는 거다. 그런 중대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시되고 있죠. 아, 그 검찰개혁이랑 역사적 흐름, 이 맥락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자료들은 조 전 대표 혐의 있잖아요. 뭐 자녀 입시 비리라던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나요? 실패했고 또 판결문 증언을 왜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사 과정에 좀 무리수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뭐랄까 법의 탈을 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시각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대의를 지키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어떤 시대적 요구다. 이런 해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최강욱 전 의원 사면 가능성에도 좀 무게를 두는 분석이 있군요. 일부 자료 보니까
이건 아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요. 심지어는 사면 후에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까지 걸어내요. 물론 뭐 아주 대담한 상상력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요. 네, 그렇죠. 최 전 의원 역시 뭐 표적 수사의 피해자였다 이런 전제 아래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거다. 그런 어떤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뭐 망설임 없이 정리할 건 딱 정리하고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거죠. 당연히 뭐 반대쪽 목소리도 거세겠죠. 야당인 국힘당에서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 대선 청구서 특사다. 뭐 이런 격한 표현 쓰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들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보내주신 글들을 보면요. 국힘당의 이런 비판을 그냥 위선이라고 딱 지적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물론이고 뭐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관련 인물들까지 다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사면, 복권을 하지 않았냐. 그런 전례를 쭉 거론하면서 그런 국힘당이 조국 사면을 비판하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된다면요. 정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까? 여러 관측이 제시되는데요. 일단 뭐 즉각적인 정계 복귀 그리고 혁신당 활동 재개는 당연히 예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점치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복귀, 이걸 넘어서 민주진영 전체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조 전 대표 본인 입장도 자료에 좀 들어있네요. 보니까 최근 인터뷰에서 사면이 되면 변호사 활동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한 표했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적 보복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군요. 네, 그런 언급이 있었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요.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는 이게 단순히 법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 검찰개혁, 정치적인 역학관계, 또 과거사 정리 문제까지 여러 겹의 의미가 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결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또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이걸 가늠해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좀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별사면 논쟁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정의, 그리고 개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